안녕하세요. 호주 상위 1% 폴입니다. 오늘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영상 찍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집 앞에서 지금 주차해 놓고 지금 한 편 다시 찍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총 4군데를 했었어요. 이제 2013년에 제 자가를 처음에 샀다가 이제 첫째가 태어나고 학교 때문에 공립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집을 옮기면서 그 집이 이제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을 갖고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본 결과, 야, 요새 에어비앤비가 핫하더라. 우리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단 일주일 만에 후다닥 집을 세팅을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뭐든지 처음에 하면 좀 어색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긴 해요. 월세를 받았으면 따박따박 매주 돈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에어비앤비란 거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첫 2주 정도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의 특성상 좀 이제 호스트가 유명해지고 리뷰가 달리고 또 가격도 좀 어트랙티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리뷰도 없었고 가격도 사진도 좀 아마추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웬걸 한 번에 처음 부킹한 사람이 4,000불,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에어비앤비를 부킹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정도를 부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주 해야 되는 이제 청소 같은 경우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케이스가 처음에 걸려서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했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조금 팬데믹 때문에 주춤했지만 부가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아주 괜찮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도 빌려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돼가지고 자가가 아니라 렌트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계약이 취소가 돼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에어비앤비의 큰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큰 기술이나 마케팅 능력이 없어도 에어비앤비 플랫폼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시간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뭐 한 2-3시간 정도 이제 그것도 쪼개서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게스트들한테 문의가 오면 답해주고 이제 부킹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물론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청소예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쓰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비앤비 같은 부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 같은 거 2층이 되게 되면은 청소가 굉장히 어려지기 때문에 방이 많더라도 무조건 단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0일인가 160일 정도밖에 에어비앤비 같은 쇼텀 렌탈로밖에 돌릴 수가 없고요. 멜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법이 좀 강해져가지고요. 에어비앤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시티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법과 호텔과 같은 카테고리로 빠지게 돼가지고 비용이 막 8,000불 정도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카운슬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본 결과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굳이 나와서 단속을 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에어비앤비 같은 부수입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여가 시간을 사용해서 하기 굉장히 좋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을 돌렸을 때 약 달에 한 1,000불에서 1,500불, 이제 2-3집 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달에 한 5,000불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스트가 직접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를 돌렸을 때 이제 월 10,000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팬데믹 때문에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은 집 4개를 전부 다 렌탈로 돌린 상태고요. 저는 다행히 자가로 돌렸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치나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제가 한 달이 건너 아시는 분이 시드니에 30개 정도를 렌트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수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는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생각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요. 정작 하시는 분은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찍는 것처럼 일단 저지르고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길이 다 열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에어비앤비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분이 다시 지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노리시고 에어비앤비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